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 작업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실습 파일은 샘플 3번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실습 파일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작업 문제 배점 20점 됩니다. 자, 기타 작업 문제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쵸? 자, 기타 작업 문제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소괄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소괄로 1번은 주로 매크로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쵸? 자, 한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라고 하네요. 각 5점씩 배점이 됩니다. 즉,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각 5점씩 총 10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C12셀에 최근 3개월 월 평균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12셀에는 목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합계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썸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가면 단추가 있었다, 그쵸? 해당 단추를 해당 영역에 생성을 하고요. 텍스트는 합계로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추를 클릭했을 때 저희가 작성했던 매크로, 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매크로를 생성을 하고요. 해당 단추 컨트롤에 합계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D4에서 D11 영역에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라고 하네요. 자, 표시 예를 보게 되면 0.08일 때 8%로 이렇게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백분율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삽입에 들어가서 기본 도형 중에 육각형을 자, 해당 부분에 육각형 기호가 빠졌네요. 자, 교재에는 육각형이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생긴 육각형이 있습니다. 해당 육각형을 동일 시트의 해당 영역에 생성을 하고요. 텍스트를 백분율로 입력한 다음에 도형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생성했던 백분율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즉, 해당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생성했던 백분율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매크로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바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작업 소괄로 1번의 매크로 관련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가 해당 부분에 있네요. 그쵸? 자, 매크로를 실행할 때 해당 원본 데이터가 아닌 바깥쪽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매크로 작성을 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한번 바로 매크로 기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다. 그쵸? 해당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하고요. 매크로 이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면 매크로 이름을 합계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설정한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이 이제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는 건데요. 이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하나씩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C12셀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해당 부분에는 해당 부분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E12셀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해당 부분의 합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C12셀을 먼저 클릭을 할게요. 해당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셀에서 바로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sum이라고 함수를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C4에서 C11 해당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sum에 대한 괄호 닫고 엔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B12셀에서도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해당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셀에서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해 주시고요. sum 함수 적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E4에서 E11셀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um에 대한 괄호 닫고요. 엔터 버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을 수행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에 기록 중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기록 중지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합계 매크로를 모두 생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양식 컨트롤에 단축 컨트롤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컨트롤 그룹의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양식 컨트롤에 단축 컨트롤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컨트롤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 G2에서 H3셀이라고 하네요. Alt 키를 누르고 단추를 배치하면 셀에 맞게 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쵸?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G2셀부터 H3셀까지 단추를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매크로, 합계 매크로가 보이네요. 해당 매크로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생성한 단축 컨트롤이 보이고요. 해당 부분에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문제의 풀이가 모두 완료가 되겠네요. 한번 해당 매크로가 잘 작동하는지 볼까요? 해당 C12셀과 E12셀에 딜리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지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성한 해당 단축 컨트롤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축 컨트롤을 클릭하게 됐을 때 합계가 잘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 백분율 스타일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해 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매크로 기록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매크로 기록 클릭해 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백분율이라고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에 백분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을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됐는데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D4에서 D11 영역, 해당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영역에 백분율 스타일을 지정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홈 탭으로 가서 홈 탭에서 해당 백분율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해당 백분율을 클릭해 주셔도 되는데요. 아니면 해당 범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요. 자, 해당 부분에서 백분율 범주를 선택해 주셔도 돼요. 자, 백분율 범주를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어떤 소수점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백분율로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록 중인 매크로를 중지해야겠다. 그쵸?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서요. 자, 코드 그룹에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백분율 매크로를 모두 생성을 했는데요. 이제는 도형을 추가해서 해당 도형에 해당 백분율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도형의 육각형을 추가하라고 한다. 그쵸?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삽입 탭으로 들어가서요. 자, 해당 도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기본 도형 중에 육각형이 여기에 있네요. 그쵸?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도형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해당 육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에 보면 G5에서 H6 영역이라고 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G5 셀부터 H6 셀까지 해서 범위를 지정해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생성한 도형이 화면에 보이고요. 해당 부분에 텍스트를 백분율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분율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이제는 해당 도형에 방금 저희가 생성했던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도형 클릭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매크로 지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매크로 지정 클릭해 주세요. 자, 매크로 지정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생성했던 백분율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백분율 매크로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풀이도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해당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확인을 위해서 D4에서 D11셀을 범위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범주를 일반을 활용을 할게요. 자, 일반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원본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가 되는데요. 해당 도형을 클릭해서 저희가 작성했던 백분율 매크로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도형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작성했던 백분율 매크로가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갈로 2번 문제에서는 주로 차트 유형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쵸? 자, 해당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을 하라고 하고요. 각 2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해서 총 10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직급별 실적 현황표에서 직급이 대리인 정량 실적과 정성 실적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내용에 맞게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정성 실적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고요. 보조축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정량 실적이 있고 정성 실적이 있는데요.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을 보게 되었을 때 두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쵸? 자, 이렇게 두 값의 차이가 많이 날 때 보조축을 주로 활용을 하죠. 자, 아무튼 정성 실적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면 정량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정성 실적이 있습니다. 자, 해당 축 제목을 그림을 보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세로값 축의 최대값은 10, 기본 단위는 2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 그림을 보면 세로축의 최대값 1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단위는 해당 부분이 됩니다. 자, 각 데이터 간의 간격을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2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도 하나씩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 그림을 보면 범례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범례에 테두리를 설정하라는 것 같습니다. 범례는 테두리에 그림자를 설정을 하고요. 채우기에 흰색 배경 1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두리 색은 표준색 파랑 그리고 실선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해당 테두리 색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그림 영역은 해당 부분이 된다. 그쵸? 해당 그림 영역에 대해서 작은 물방울 질감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고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그리고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자, 그림자까지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차트 문제를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해당 내용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차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해당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 차트가 주어져 있네요. 자, 해당 차트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름 데이터와 함께 정량, 정성 실적이 활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아래쪽에 보면 이름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정량 실적과 정성 실적이 활용되어 있네요. 그쵸? 자, 동그라미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직급이 대리인 데이터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저희가 사용할 차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직급이 대리인 것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름과 해당 부분, 그리고 해당 부분을 활용하겠네요. 자, 그리고 직급이 대리인 게 해당 부분과 해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 부분까지 해서 차트 데이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을 지우고요. 하나씩 같이 설정해 볼게요. 자, 우선은 해당 부분을 먼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떨어진 범위를 지정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범위 지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해당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해당 부분과 해당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해당 부분과 해당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차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 맞게 차트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쵸? 자,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급이 대리인 직원만 나오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직원도 6명이다. 그쵸? 자, 그래서 차트 데이터 범위를 잘 수정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보면 정성 실적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그쵸? 자, 이를 위해서 정성 실적 계열을 한번 볼게요. 자, 정성 실적 계열은 해당 계열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를 위해서 정성 실적 계열을 클릭해 볼게요. 자, 해당 계열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차트 종류가 나오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정성 실적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되네요. 자, 해당 차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 보조축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해당 보조축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맞게 정성실적 계열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축제목도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축제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해당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십자가 모양이 있다. 그쵸? 해당 십자가 모양 클릭해 주시고요. 축제목에 기본 세로 선택해 주시고요. 보조 세로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기본 세로 축제목이 있고요. 보조 세로 축제목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세로 축제목 선택해 주시고요. 문제에 보면 정량 실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조 세로 축제목도 동일하게 정성 실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문제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해당 축제목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축제목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축제목 서식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쵸? 해당 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텍스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세로로 설정하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이렇게 잘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보조 세로 축 제목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보조 세로 축 제목에서도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되셨을까요?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분을 스택형을 설정하게 되면 글자 간의 간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스택형과 세로형은 조금 다릅니다. 그쵸? 해당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 스택형인지 세로형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세로형을 선택하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이렇게 축제목이 나타납니다. 그쵸? 스택형을 설정하게 되면 각 텍스트 사이에 공백이 일부 들어가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서 스택형을 선택해 볼게요. 스택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간에 이렇게 간격이 생깁니다. 만약에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서 각 텍스트 간의 공백이 있었다고 하면 스택형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해당 부분은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세로축의 최대값과 기본 단위를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세로축을 선택해 주시고요. 현재는 최대값이 12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해당 축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축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축서식 관련해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쵸? 해당 부분에 최대값이 있네요. 해당 최대값을 1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단위는 문제에 보면 2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도 2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자, 우선은 최대값을 1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기본 단위는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최대값이 10으로 설정이 되고요. 기본 단위가 2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 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 범례 관련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우선은 아래쪽에 있는 해당 범례를 위쪽으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십자가 모양을 클릭을 하고요. 해당 부분에 범례에서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범례가 위쪽으로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범례에 관련 서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범례를 클릭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범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범례 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자, 오른쪽 화면에 범례 서식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서 하나씩 설정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그림자를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효과를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그림자가 있다. 그쵸? 해당 그림자에서 문제에 보면 그림자를 오프셋 가운데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에 화살표를 눌러서 오프셋 가운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셋 가운데 같은 경우에 해당 부분에 올리게 되면 그림자 이름이 나온다. 그쵸? 해당 오프셋 가운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를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자, 해당 부분에 채우기라고 있다. 그쵸? 해당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흰색 배경 1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단색으로 채우라고 하네요. 그래서 단색 채우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흰색 배경 1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색깔에 커서를 올리게 되면 색깔 이름이 나온다. 그쵸? 해당 흰색 배경 1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아래쪽의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두리에서 문제에 보면 실선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해당 실선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쪽에서 색을 설정할게요. 자, 표준색 파랑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파랑이라고 있다, 그쵸? 해당 파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범례 관련 설정을 했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문제는 그림 영역에 어떤 질감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그림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있다, 그쵸? 해당 그림 영역 서식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 관련 창이 나타나네요. 자, 문제에 보면 질감을 채우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질감이 있는데요. 질감을 문제에 제시된 작은 물방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질감 선택해 주시고요. 자, 해당 부분에 작은 물방울이 있네요. 자, 해당 작은 물방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그림 영역에 작은 물방울이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를 설정을 할게요. 자, 해당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셨으면 오른쪽 화면에 차트 영역 서식 관련 창이 나온다. 그쵸? 자,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해당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림자를 설정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클릭하게 되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문제에 제시된 안쪽 가운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 위에 커서를 올리면 그림자 이름이 나옵니다. 자, 안쪽 가운데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을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한 결과를 봤을 때 문제에 제시된 차트와 동일한 화면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풀이를 잘 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샘플 3번 파일에서 기타 작업 문제의 매크로 관련 문제와 차트 문제를 모두 풀이해 보았습니다. 자, 기타 작업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샘플 4번 파일을 가지고 마지막 기타 작업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